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의 류시안입니다. 경제가 불황일수록 잘 팔리는 것들이 있죠. 매운 음식, 미니스커트, 빨간 립스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니까 이런 속설마저 깨지고요. 행복을 사는 작은 사치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톡에서는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에서 쉽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가 불황이어서 모두들 지갑을 닫을 때 의외로 명품은 아니지만 고가의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 트렌드를 작은 사치라고 하는데요. 신경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신 기자님 뭐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뭐 오늘 이런 커피를 제게 선물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뭐 늘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선물 차원에서 커피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 부담스러워요. 아, 그러세요? 한번 드셔보셨어요? 아, 커피요? 제가 마셔볼게요. 네. 맛있네요. 평소에 드시던 커피랑 좀 맛이나 향이나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혹시? 글쎄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선물을 준비한 거라서 좀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거든요. 네. 네. 지금 드신 커피가 세계 3대 커피라고 불리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라는 커피예요. 아, 정말요? 네. 오, 비싸다고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이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거는 그냥 뭘 탄 것도 아니고 커피만 있는 건데 한 7, 8천 원 정도 하면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한 잔에요. 네.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12,000원이면 바깥보다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싸죠. 커피 한 잔인데 네. 이게 뭐 상위 7% 원두를 엄선해서 만든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12,000원 소리를 듣고 나니까 커피 맛이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네. 뭐 마시는 게 약간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나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소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비 트렌드가 바로 작은 사치입니다. 요즘에 이런 작은 사치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네. 굉장히 강합니다. 네. 뭐 과소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앞에 작은이 붙는다고 의미가 바뀔까요?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작은 네. 사치라는 말은. 이 한 전문가가 작은 사치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정의를 했는데요. 소개를 우선 해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구매 가능한 높은 질의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높은 질의 물품이라든가 서비스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입하는 행위를 작은 사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경제적 현실은 한정돼 있고 근데 소비 욕구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그 안에서 절충안을 찾다 보니 뭐 작은 사치,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좋은 것, 나를 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커피 한 잔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런 작은 사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작은 사치를 보면은 그 20대 젊은 층들이 대부분 이 작은 사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20대 젊은 층들을 포미족이라는 신조어로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포미, 나를 위한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미 난다는 게 아니라 포미. 폴미. 나를 네, 위한. 네. 그래서 뭐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구매 가능한 선에서는 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미족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작은 사치의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제가 선물해드린 커피처럼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뭐 디저트에서 시작을 했다면 요즘에는 문화 전반, 여행, 여가, 뭐 미용까지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요즘에는 호텔 투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투어요? 네. 호텔을 구경한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내가 거주지가 따로 있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그 시설이 좋은 호텔에서 묵는 거죠. 기분 전환 차원에서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 귀족 감자칩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귀족 감자칩이면은 귀족만 먹는 건가? 어떤 거죠? 네,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히말라야산 핑크 소금을 이용해서 유기농 감자로 만든 감자칩이라고 합니다. 저는 달콤 버터칩만 구하기 네.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귀족칩이라는 것도 있군요. 네, 둘 다 구하기는 어려운데 네.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네. 한 봉지에 10,000원을 훌쩍 넘는다고 해요. 네, 굉장히 비싼데요. 많은 네.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작은 사치 현상이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네. 있는데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거든요. 저는 뭐 그냥 보통 자전거를 탑니다만 그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가를 사기 네. 시작하면 어떤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비싸다는 맞아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특히 뭐 그런 경우에는 한정판이라는 뭐 이름이 네. 붙으면 더 가격이 천차만별로 올라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사례를 저도 종종 이렇게 듣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레고라든가 건담 프라모델 같은 일반적으로 뭐 그거 장난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야에서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굳건하거든요. 그런 네. 분야는 그렇다 보니까 한정판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정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수백 명이 줄을 서서 뭐 오랜 시간 기다려서 그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신발 같은 경우도 한정판 운동하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돈, 시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였던 네. 그 저희들 어머님, 아버님 세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네. 현상일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이 작은 소비 트렌드 때문에 이 작은 사치 때문에 무슨 아르바이트까지 새로 생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정판 물품을 뭐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늘 상시 판매가 아니라 뭐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러면 줄 서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내가 그 줄을 설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 줄서기 알바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나 대신 줄을 서서 이 한정판 물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오. 네. 이게 꽤 고수익 알바라고 하던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17시간 줄서기 알바를 해서 27만 원 정도, 이 보너스 6만 원을 포함해서 27만 원 정도 네. 이 알바 비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치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씁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위해서라면은 그 물건의 가격을 더 그만큼 그렇죠. 지불하고 네, 사겠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글쎄요, 제가 좀 아줌마고 신세대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더 주고 사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할인한다거나 네네. 세일한다 그러는 그런 아이템에 먼저 네. 좀 손이 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도 이렇게 세일한다 그러면 막 몰려가고 그쵸. 그러잖아요. 네. 이게 좀 반대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약간 구세대랑은 생각이 점차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 저축한다 이런 개념이 컸다면 요즘 세대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즐거운 게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선이야라고 판단이 들면 그 안에서 뭐 고품질의 혹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을 혹은 서비스를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또 이런 작은 사치 현상은 경제 성장기를 겪었다가 불황을 겪는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기의 경험은 있는데 그 소비 욕구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도 욕구를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작은 사치를 통해서 좀 만족을 얻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소비라는 것이
커지기는 쉽지만 그 소비를 맞아요. 줄이는 네, 것은 맞습니다. 쉽지 네. 않은 일은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언뜻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이야 뭐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네. 나중에 이렇게 노년이 되다 보면 수입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돈을 그렇죠. 쓰게 네. 되는 현상이 되면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네, 일이 네. 발생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적당한 선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십니까? 이 소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면 이 작은 사치를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엔 작은 사치라고 하지만 정말 이건 사치다, 과소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가치관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작은 사치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소비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건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그 소비 행태가 합리적이고 좋은 소비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작은 사치를 통해서 심리적 만족을 얻는 건 좋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 혹은 이런 시류라든가 유행에 너무 쫓아가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소비라는 건 꼭 있어야만 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수입 규모가 거기에 적정한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경원 기자와 함께 작은 사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나에게 주는 선물의 작은 사치는 삶의 즐거움을 주는 가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 작은 사치고요. 무분별한 소비와 과시는 명백한 사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